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이제 그 화해 시장이 무게축이 이렇게 절하에서 정원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정원 식물 수입 구조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이 라이선싱을 지키게 되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즉 무거운 흙에서 가벼운 기술로 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식물 수입에 있어서는 사실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흙의 무게가 바로 그것인데요. 절화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적절해서 가져오지요. 그런데 정원식물은 이게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적재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거운 흙과 수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적 차이, 그리고 물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통찰을 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국제 물류 비용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무게가 있는 것들을 옮기는 것은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제 물류 비용이 올라갈수록 마진은 그만치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운임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구조도 이것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경쟁력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은 검역을 하게 되죠. 검역을 별 무리 없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가는 거지만 검역에 걸리게 되면은 전량 폐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검역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폐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통관이 지연이 되더라도 식물의 신선도가 저하되고 상품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매몰 비용 역시 수입하시는 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육정 업체들은요, 이런 전략을 또 생각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배에 실어 나르지 말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라이센싱 프로덕션, 라이센싱 생산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모델은 물건을 수입하는 것인데요. 이제 바뀐 모델은 지식재산권을 수입을 하고 여기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단을 보시면요.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권리와 종자만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royalty only 계약을 통해서 한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일까요? 역시 지리적 이점과 생산 역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입지가 있고요.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재배 인프라가 보유되어야 합니다. 네.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소비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의 핵심 생산 기지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실행 전략은요, 삽수 및 라이너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묘를 예를 들어서 50개를 적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라이너 5,0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이 100배나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분업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품종 보호권과 정당한 대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정당성이 있고요. 불법 정식을 근절하고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요. 접근권, 로열티는 그 비용이 아닌 전 세계 최신 품종을 독점 확보하기 위한 입장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불할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육종 회사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하고 핵심 기반을 만들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들면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듀맨 오렌지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한 적이 있어요. 다육식물 같은 것든 고버가 같이 품종들을 갖다가 라이센싱 생산을 하고 수출 협약을 체결한 거죠. 글로벌 유통망에 한국산 생산품이 진입한 성공적인 벤치마킹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수익 방정식으로는 물류비를 농가 수익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물류비가 농가 수익으로 상당히 올라오는 것이죠. 로열티와 물류비가 이게 상당히 그 여기에서 로열티가 소량, 물류비 소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즉 해외 운송비 절감 부분을 국내 생산자의 마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서 소비자 가격 인하가 가능하죠. 그래서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농가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완제품 수입하는 경우와 라이선싱 생산하는 경우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요. 기본 원가가 라이선스 생산이 굉장히 낮고요. 물류비 낮고요. 로얄티는 물론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낮다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시스템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신품종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리더십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싱 생산을 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출시가 되는 것이 국내에 동시 출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을 가게 되면 국내를 넘어서 역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완성된 고품질 정원 식물이 있으면 이것은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인근의 아시아 국가로 완제품 역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수입국에서 아시아 화훼 산업의 중심 기지로 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류비를 기술력으로 바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효율화 시켜야 되고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고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라이센싱 생산은 우리 화훼 산업의 유일한 미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품종 역시 국산화시키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